하늘고 포스코 어떻게 준비하나 수학 영어. 이 자석을 하는 이 학교 특징이 우리 앞선 영상에서 과거하고 외고하는 약간 좀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좀 준비하는 게 조금 그렇게 특징은 별로 없다. 하지만 다 잘해야 된다. 결론이에요. 결론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중학교 넷이 똑같습니다. 외고하고 과학고하고 무조건 A 맞아야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 친구들은 과고는 과학, 수학을 중심이고 외고는 영어를 중심이라면 이 친구들은 전과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이 더 힘들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도대체 뭐 딱히 할 얘기가 없어요. 왜냐? 워낙에 문제의 수준이 높으니까 그냥 단순 암기식의 문제 풀이는 절대 안 되고 수능 당연히 고1 늦어도 고2 때까지는 모의고사 1등급을 다 전과목이 나와야지 의대를 갈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쵸, 그렇습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친구들은 이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자사고라고 하는 수학 영어의 실체를 좀 살펴보면 우선은 수학을 보면 당연히 과학고가 압도적이에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사고하고 외국어가 수학을 못하냐? 아니죠. 일반고에 비해서는 당연히 잘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수학은 과학고가 탑, 그 다음에 외국어고 또는 국제고하고 자사고가 비슷하다. 진짜? 난 자사고가 훨씬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물론 그 자사고에서 이과를 그러니까 자연계열을 선택하는 친구는 더 잘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전반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두 번째로 영어, 당연히 외국어고가 원탑이죠. 네, 그리고 과학고하고 자사고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이거죠. 과학고하고 외국어는, 과학고는 당연히 자연계열 특화된 학교고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문계열에 특화하기 때문에 과학고에서 수학과학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외국어고에서 영어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우리 자사고는 수학은 외고만큼 해야 되고 영어는 과고만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잘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들이 또 문제는 뭐냐면 수학 영어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아까 전에 위에서 입시 요강을 보셨지만 이 친구들은 이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과학도 잘해야 되고 사회도 잘하고 전 과목에 대해서 두루두루 최고의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수학 영어의 실체지만 딱 결론 말씀드리면 잘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잘해야 된다. 소위 얘기하는 이 공부 머신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면 뭐야, 자사고가 뭐 수학도 어중뛰고 영어도 어중뛴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명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보셔야 돼요. 과학고하고 외국어고는 수학과 영어에 특화되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대학 입시에서 가는 방향이 틀려. 그럼요. 이 두 학교는 종합이 1번. 무조건 종합변형 중심으로서 압도적으로 학생들을 많이 보내는 학교들인데 비해 자사고는 전과목을 다 잘해야 된다는 건 결국 수능과 결부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도 종합이고 교과도 교과지만 결국에는 그게 안 됐을 때에 대한 사선책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얘네는 수능이라고 하는 학습을 이미 2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진행을 하니까 그거에 걸맞는 학원 역량을 얘네는 이미 갖춘 상태에서 학교 수업이 수능화 돼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되게 커지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좀 애매모호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들어가서 2학년, 3학년이 되면 솔직히 어떤 부분에서 과고, 외고보다 훨씬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권이 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더럽게 고생이 많다. 진짜 힘들다. 얘네는 진짜 공부를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솔직히 그것 때문에 중간에 중도 포기하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럼요. 요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학생마다 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수학 일단 1년 선행, 이거는 특목고잖아요. 특목고 정도 갈 실력이면 1년 선행은 저는 당연하게 보고 거기서 플러스 뭐 2년 선행을 할 수도 있고, 영어 중학생이지만 고등 문법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 1, 2, 모의고사 90점 이상이라고 하는 게 1등급이죠. 예, 1등급을 맞아야 되는 거고. 이게 뭐 영어는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의 영어의 큰 차이가 이제 약간 조금 더 높아지는 문법, 그 다음에 그렇죠. 좀 더 많아지는 어휘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문장이 좀 길어지고. 네. 중학교 때 이미 일정 이상 실력이 되는 애들은 솔직히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제 수학. 네. 이제 1년 선행인데 이제 네. 심화 과정까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나는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심화. 우리가 과학
그 과학고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대체 심화 과정 어디까지를 우리가 심화 과정이 끝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뭐냐면 보통 그러니까 저도 수학에 대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질문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수학은 교재를 쭉 보면 일단 개념서라는 게 있고 기본 유형서라는 게 있고 조금 중간 난이도의 유형서가 있고 좀 어려운 그 유형서가 있는데 저는 심화라고 생각하면 이 어려운 유형서까지는 끝낸다고 봐요. 블랙라벨? 아니, 블랙레벨까지는 솔직히 저는 과거 학생들은 저도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외고나 자사고 같은 경우는 블랙까지는 물론 풀면 좋지만 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 뭐 일품? 그 정도까지는 풀어야 되지 않을까요? 일품? 네, 일품이나 그러니까 블랙레벨 그런 걸 좀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왜냐면 지금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아이가 수학 공부를 하는지를 보고 있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지금 문제집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인지 딱 알 수 있는 기준점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1년 선행이라고 하면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은데 학부모님들이 저희 아이 1년 선행했어요. 그럼 저는 꼭 물어보는 게 문제집 모르겠어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개념수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센까지 풀었대요. 근데 이거는 기본이에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일반적인 학생들도 다 하는 거고 소위 우리 자녀가 특목이라는 거를 도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보다 한 단계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기준점 잡는 게 한 1품이라고 하는 이제 문제집을 뭐 1등급 뭐 이런 거 정도는 풀어야 되죠. 근데 그것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자 푸냐, 두 번째 학원에서 푸냐. 그렇죠.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 푸는 거를 지켜보느냐, 아니면 본인이 그 문제를 직접 풀어서 답을 내느냐인데 이 친구들은 답을 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심화라고 하는 걸 조금 길게 얘기한 이유가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그거예요. 우리 애 수학 어디까지 했는데 우리 아이 뭐 2바퀴 돌아갔어요. 뭐 2년 전에 끝났어요. 지금 미적 들어갔어요. 저도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네네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 이상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내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 그럼요. 예를 들어 내가 3학년 모의고사를 들고 와서 자 풀어봐. 이게 솔직히 정답이거든. 그럼요. 솔직히 얘기하면 1, 2학년 모의고사도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기준이 뭐냐. 얘가 뭐 수학 상하까지를 했던 뭐 원투를 했던 미적을 돌렸던 모든 상관없어. 무조건 일단 3학년 모의고사 주고 너 여기서 몇 개 맞출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 얘가 딱 받았을 때 일단 자신 있게 들어간다? 그럼 좀 준비가 된 거. 제 기준에선. 근데 봤는데 애가 우물쭈물해. 이러면 이제 얘 학원에서 소위 얘기하는 얘 헛돈 썼구나.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 특목고 마지막 편이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제가 수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상담을 할 때 한 바퀴 돌렸어요, 두 바퀴 돌렸어요 했는데 저는 그 돌렸다라는 기준이 교재거든요. 소위 말해서 개념수 두 바퀴 돌려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쉬운 유형수 두 바퀴 돌리는 거는 그냥 일반 학생들을 다 돌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같아요. 뭐냐면 돌렸다라는 표현보다는 자 개념서 끝냈어요, 문제집 못 끝냈어요, 문제집 못 끝냈어요, 문제집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이게 문제집을 하나 풀면 한 바퀴 돌린 건가? 저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네? 그럼 문제집을 두 개를 풀면 두 바퀴를 돌린 거고 세 권을 풀면 세 바퀴를 돌린 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수학을 하면은 보통 문제집이 아까 말씀드린 개념서, 뭐 유형서, 뭐 중간 난이도, 심화 난이도 되게 어려운 문제는 블랙까지 가는 데는 보통 한 5개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럼 이 친구들은 5바퀴 돌린 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그냥 되게 주관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학원에서 되게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우리도 똑같지만 그럼요. 우리 지금 뭐 너희 한 바퀴 돌아가고 있는 거야. 뭐 너희 집에서 2바퀴 돌아간 걸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그냥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2바퀴 돌았구나. 근데 그러니까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확신해가지고 우리가 진짜 명확히 얘가 어느 정도 했는지를 알려면 그럼요. 정확하게 그 수준에 맞는 문제를 그냥 풀게 해보는 게 제일 정답이다. 그러니까 얘기로만 듣거나 눈으로만 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 돼야 이 학교를 갔을 때 적응을 해. 거기서 상위권 성적을 쳐주는 거지. 그냥 수박 겉핥기처럼 뭐 미적까지 했어요, 뭐 2년 했어요, 뭐 몇 바퀴 돌렸다라는 게 하는 거 포스코로 들어가는 것까지 문제가 없겠지만 가서 걔가 거기서 경쟁을 할 수 있는지는 또 얘기가 틀린 완전히 거죠. 달라지죠. 왜냐면 이 학교들이 일단 가면 학원을 못 다녀요. 거의 대다수가. 뭐 그렇게 봐야죠. 한울고도 기숙사고 포스코도 뭐 그 앞에는 뭐 소위 얘기하는 통학이라고 하지만 대다수가 이제 전부 기숙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말에나 나와서 학원 뭐 수학 수업 듣고 뭐 영어 수업 듣고 뭐 인강 듣고 하는 건데, 일단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 자기주도 학습 능력, 스스로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 소위 얘기하는 최상급 수준의 문제를 어떻게든 자기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심화 과정이라고 하는 걸 몇 박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애가 생전 처음 보는 문제를 줬는데도 어떻게든 풀어내려 한다. 그게 정답. 그러면 얘는 이미 돼 있는 거야. 메커니즘이 있는 거니까 충분히 다른 학원이나 인강이나 과외를 통해서 좀 보조를 받으면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량인지를 체크하시는 게 수학에서는 저는 기준이라 본다. 네, 맞아요. 좀 길었지만 그래도 좀 중요한 거라 한 번 더 이제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고,